그리고 과거부터 바르셀로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바 리듬이 좀 가미가 돼야 됩니다. 브라질리안들. 네, 예. 호마리오,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쿠티뉴를 빼고 이렇게 좀 자, 방금 막 캠핑에서 돌아온 송영주 위원님을 저희가 이스타TV로 모셨습니다. 네. 예, 일단 캠핑 잘 다녀오셨나요? 처남하고 같이 갔는데 예. 재미났습니다. 예. 장어도 구워 먹고, 오! 네, 소고기도 구워 먹고, 예. 오랜만에 영상 찍지 않고 캠핑을 그대로 즐겼거든요. 라이브 안 키셨더라고요, 네. 진짜. 예. 처남이 화면에 나오는 거 싫다고 자기.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즐기자. 어. 왜냐면 요즘에 처남이 장사가 좀 안 되고 직종을 바꿀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얘기를 네.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걔가 얘기하면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야. 예.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죠. 예.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유가 이제 소쇼 총회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6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아, 그러네. 네, 임시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임시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고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라리가 셀러리 캡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전문이랑 그 총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봤는데 라포르타 회장이 그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영주 의원님 말대로 이 진짜 계획대로만 딱딱딱 된다면 현재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진짜 나중에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를 좀 믿어주고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임시총회에서 의사의 신뢰가 필요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구단 경영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비난의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나부터가 라포르타를 못 믿겠거든. 얘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신뢰를 좀 받아서 예. 탄력을 받아서 구단 운영을 하겠다. 아. 이게 라포르타의 계획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뭐 선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선수 얘기다 나오는 게 왜 그러세요? 네. 이런 라포르타. 네. 라포르타 얘기하다 보니까 막 줄줄 흘리게 되네. 네. 계속 하시죠. 아니 주원이 형이 최근에 휴가 갔잖아요. 네. 다들 그래서 주원이 형의 역할을 조금씩 나눠서 하거든요. 네. 음식 흘리는 거는 영주 위원님 해주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주원이가 먹다가 자주 흘리죠. 흘리죠. 많이 네. 튀고. 예. 네. 뭐 여러 선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쿤데, 뭐 베르나르도 실바, 뭐 링크가 어느 정도 지난지는 뭐 선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선수를 지금 이야기할 만큼 바르셀로나 재정 상황이 괜찮은 거야라는 의문을 사실 많은 팬들이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임시총회가 있었고 두 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계권도 있었고 BLM 지분 관련해서도 있었고. 네.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예. 그 중에서 약 5억 유로는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예. 이번에 임시 소시오 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TV 중계권료 10% 최대 25%를 매각한. 네. 근데 이게 25년간 매각했다가 25년 후에는 다시 이제 권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BLN 지분에 대해서 최대 49.9% 매각안. 예. 요렇게 이제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TV 중계권료 10% 같은 경우에는 6월 내에 처리한다. 그러니까 최대 25%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10%는 6월 내에 처리하고 한 8월 중순까지는 25%까지도 갈 수가 있다. 상황 보고하겠다. 예. 그 10% 정도를 처리한다고 쳤을 때 수익은 2억에서 3억 유로가 된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25% 정도를 처리할 경우에는 5억 유로 가까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내에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2021-22 시즌 요 시즌의 재정적인 부분이 6월 말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번 6월 말까지 이게 처리가 되면서 2억에서 3억 유로의 소득이 생기면은 라리가 셀러리 캡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BLN 지분 49.9%를 매각할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리가가 다음 시즌이 8월 중순에 시작해요. 네. 그 전까지는 현금을 돌려서 선수들을 영입하겠다는 생각이고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하겠지만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장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는 이 부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데 온전하게 집중하고 7월부터 선수를 실제적으로 데려오고 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라포르타 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6억 유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오, 왜? 세네. TV 중계권료 2억에서 3억. 예. 그리고 BLN 지분 49.9%라면은 2억에서 3억, 6억 유로. 예. 요렇게까지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계획이고 사실상 팔릴지는 좀 봐야 돼요. 다만 TV 중계권료에 대해서는 지금 7개인가 8개인가 회사하고 협상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쿼드 정리를 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잉여 자원들을 정리하면 조금 더 이제 현금의 유동성도 좀 생길 거고. 네, 잉여 자원들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예. 뭐 물론 이제 잉여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수비 쪽에서는 움티티, 렁글레, 민게사, 미드필더 라인에 이제 리키프츠, 피아니치 그리고 니코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보낼 가능성이 있고 공격 라인에 이제 덴벨레는 재계약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브레이스 웨이트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선수단 정리들이 좀 되고 현금의 유동성도 확보가 된다면은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7월 이후에는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프랭키 도용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적이 가능한가, 이적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더용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레반도프스키부터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수뇌부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제가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낙관적이에요. 예. 금액의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4천만 유로 정도를 보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5천만 유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 1천만 유로의 간극, 네. 그것을 어떻게 좁히냐의 문제지. 제가 생각하기엔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로 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이스타TV에서 인터뷰 내용이 나갔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에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한 게 드러났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마요르카에서 휴가 중이에요. 아, 마요르카가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이 라포르타 회장하고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하고는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매우 근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적료예요.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5천만 유로를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깎는데 성공을 할 것이냐. 요것이 이제 문제지. 오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바르셀로나 기준에서는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나이도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뭐 현금의 유동성은 나중 이야기고 최대한 싸게 어떻게든 네.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최근 시즌까지도 엄청난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뭐 데파이와 오바메양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오는 게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레반도프스키가 온다면은 최전방의 득점력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 다양성, 그리고 어찌 본다면 레반도프스키는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메시가 떠난 다음에 바르셀로나 공격의 상징이 누구였나요? 공격의 상징, 공격수의 상징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스파티가 부상을 당하면서 예. 상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뭐 오바메양이라든가 우스왕 덴벨레가 잘해주긴 했지만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부족하죠. 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등장하면서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공격의 상징적인 역할을 3년을 할 수 있다. 아. 네. 그러면은 433에서 레반도프스키는 그럼 톱으로 나오는데 기존에 그럼 톱으로 기용이 됐었던 데파이와 오바메양 이거 정리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데파이하고 오바메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같이 가되 그 대신 그 다음에는 이적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데파이를 같이 가는 이유는 안스파티의 몸 상태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안스파티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 데파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왼쪽에 데파이. 그렇게 되면 오바메양이 이제 백업으로. 네. 예. 그러니까 오바메양은 양쪽에서 다 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메양하고 데파이는 같이 갈 가능성이 크고 브레이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를 정리.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 우스만 덴벨레 재계약과 관련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하피냐입니다. 하피냐가 아스날, 토트넘, 첼시 링크가 다 있거든요. 네. 예. 사실 하피냐 영입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피냐의 이적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리즈가 처음에 얘기한 건 5,500만 유로 정도, 6천만 유로 정도, 요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6,500만에서 7,500만 유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500만이면 1,000억 네. 넘을 텐데,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피냐의 사실
상종가라고 해야 될까요? 상한가? 네, 이 종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하피냐를 설득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예. 그리고 하피냐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리즈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즈 입장에서는 아스날, 토트넘, 첼시가 원한다면은 높이 부르는데 더 비싼데 보내겠지. 파는 게 낫겠죠. 뭐 그렇겠죠. 리즈 입장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의 이적료가 너무 비싸면 우스만 덴벨레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맞아요. 네, 계약 기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스만 덴벨레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사비 감독은 우스만 덴벨레하고 재계약 협상을 한 번 정도 더 해라. 이렇게 구단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비가 이야기한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냉정하게 하피냐가 오는 것보다는 우스만 덴벨레 재계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르셀로나는 우스만 덴벨레 꺼져. 아 그게 맞다. get out 이거고 아. 하피냐 영입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하피냐의 이적료가 너무 높아. 이게 문제니까.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스만 덴벨레 나가고 하피냐 영입 못하고 페란이 오른쪽에 쓰는. 네, 이건 정말로 재앙이죠. 네, 페란은 오른쪽 왼쪽 최전방 다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하피냐와 우스만 덴벨레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뭐 하피냐가 오든 재계약이 근데 되든. 예. 7월 초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예. 왜냐면 7월 초쯤 되면은 우스만 덴벨레가 새로운 클럽하고 뭐 이야기가 가든,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테니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피냐 쪽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하피냐의 이적료가 높아지면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 아스날, 토트넘, 첼시 그 중에서 나가 떨어지는 클럽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금액은 아니야. 나는 안 할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클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팀들이 영입 리스트가 지금 하피냐만 다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영입 리스트들이 쭉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선수 사다 보면은 하피냐를 포기하는 팀들이 생길 거니까요. 네. 예. 저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예. 레알 마드리드도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쵸. 뭐 네. 호드리구를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비니시우스처럼 뭐 정말 호드리구가 엄청나게 선발로 나와서부터 잘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뭐 네. 발베르데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누굴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주스, 스털링 여러 명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피냐 쪽도 관심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예상을 합니다. 뇌피셜이에요. 근데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관심 갖고 있고 잉글랜드의 여러 정말 빅클럽들이 관심 갖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최근에 브라질리언들이 우리랑 괜찮은 네.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죠. 비니시우스가 스페인 여권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난 이유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스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보강한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래도 하피냐가 아닌가. 예. 그래서 하피냐의 이적료는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피냐는 이제 여러 클럽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수비로 가면은 사실 줄스 쿤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줄스 쿤데를 영입하고 싶어 해요. 예. 나이도 어리고 예. 스피드도 뛰어나고 여기다가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는 센터백도 문제지만은 좌우 측면도 문제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 생각했을 때 줄스 쿤데를 영입하면은 뭐 해결이 될 것이다. 여기다 줄스 쿤데하고 아라우오가 만약에 중앙 센터백 라인을 구성을 한다면 오래 할 수 네, 있잖아요. 오래 할 지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줄스 쿤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 줄스 쿤데의 이야기가 언론사마다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줄스 쿤데가 바르셀로나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첼시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줄스 쿤데는 이적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 마인드다. 이적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예. 문제는 세비야죠. 그러니까 세비야가 지금 선수단을 막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르셀로나에게 주스쿤데를 넘기기에는 라리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순위만 봤을 때는 좀 경쟁하는 네. 순위였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실질적인 경쟁자에게 줄스 쿤데를 내준다? 이거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세비야 입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바르셀로나는 주스쿤데가 아라우와 자리 잡았을 때 여기는 계속 플러스면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스 쿤데 이적료가 최소 6,50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 상대할 때는 8천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돈 줄 거면 보낼게요. 네. 바르셀로나한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줄스 쿤데 놓고 첼시하고 바르셀로나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비 감독이 라포르타 회장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대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적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레반도프스키, 줄스 쿤데는 무조건. 그리고 덴벨레하고 다시 한번 재계약 이야기 하기를 바란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일단은 올인할 것이고 줄스 쿤데도 계속해서 연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피케가 내년 시즌부터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미 사비 감독이 예. 피케하고 대화할 때 너 다음 시즌부터 주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피케가 나 알고 있어. 하지만 난 경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주스쿤데가 온다고 했을 때 아라우오 있고 주스쿤데 있고 텐센 있고 네. 뭐 이제 에릭 가르시아 있고 뭐 거기가 끝이죠. 그죠. 이제 두 명은 얘기 안 네. 할게 그러면 얘기.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비 쪽에서 정리할 대상이 많아요. 네. 우티티, 렁글레, 민게사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알베스는 떠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수비 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라우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텐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텐센이 잘한다면 센터백 라인에 크리스텐센하고 아라우가 있으니 그럼 주스쿤데 영입했을 때 주스쿤데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백 쪽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쿤데의 영입을. 근데 크리스텐센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크리스텐센이 우려대로 못한다면은 결국은 주스쿤데하고 아라우가 중앙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텐센은 슬롯만 늘리는 거고 네.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프랭키 더용. 네. 그리고 이제 프랭키 더용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와도 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쭉쭉 돌아가는 거 보면은 7월에 현금이 많이 확보가 되고 앞으로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유가 생기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막 프랭키 더용을 계속해서 보낼까? 더용 입장에서도 좀 보면은 인터뷰 보면은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프랭키 도용은 남아야죠. 예. 네,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사비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프랭키 도용을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예. 모르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간절히 원한다. 예. 그럼 프랭키 도용 카드를 쓸 것이다. 그럼 맨시티에게 제안을 해서 그냥 바꾸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현금을 원해요. 예. 프랭키 도용을 내보내면서 현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한다면 여기서 뭐 5천만이든 6천만 주고 그 다음엔 할부로 가고 뭐 또 이런 이상한 짓 하겠죠. 그쵸.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도용을 판매한다고 봤을 때는 맨시티보다는 메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싸게 어떻게 네. 팔아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려오는 그 이적료까지 계산했을 때 남긴다라는 거죠. 네. 현금을. 그러니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CEO가 발언한 게 뭐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예. 프랭키 도용 영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고자 처음 움직였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 봤을 때 6천만에서 6,500만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죠.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팔더라도 늦게 판다예요. 가격 올려서 판다예요. 그러면 이번 소쇼총회 임시 그 총회에서 안건이 이제 넘어간 두 개가 프랭키 더용 이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요. 프랭키 도용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프랭키 도용이 만약의 경우 나간다고 쳤을 때는 8천만에서 1억 유로 사이라고 봐요. 예, 저는. 예. 네, 근데 제 생각에는 1억 유로 가까이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내보낸다고 봤을 때 8천만에서 1억 유로 사이라고 나 또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프랭키 도용을 내보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 없죠. 결국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팀에 도움이 되느냐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비 감독은 1선과 2선 사이에서 볼이 없을 때 움직임 뿐만 아니라 볼이 있을 때도 뚫어낼 수 있는 선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언론의 보도대로 사비 감독이 너무나 원하고 있다면 페드리, 실바, 부스케츠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수비는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랭키 도용은 메짤라로 쓰는 것보다 이제 피보트에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케츠 자리에서 뛸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메짤라 자리에 베르나르도 실바 안 오더라도 패드리 있고 가비 있고 캐시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캐시에도 있죠 이제. 네, 그리고 파블로 토레도 있습니다. 예. 새로 영입한 예. 어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베르나르도 실바에 이 정도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이제
그 미드필더 역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삼각형의 양꼭지점에 있는 미드필더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베르나르도 실바 네. 오면은. 근데 중요한 건 역삼각형 쪽에 있는 두 미드필더의 공격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나이가 있는 부스케츠의 역할도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더, 함께 네.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그거는 베르나르도 실바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대호형이 맞으니까. 네. 지금 이 순간 부스케츠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예. 다음 여름에는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부스케츠가 1년 뒤에는 떠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부스케츠 자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스케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시즌 한 시즌 내내 풀타임으로 소화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랭키 도용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랭키 도용이 이 피보테로 쓰든 아니면은 파트너를 둔 상태에서 더블 볼란치를 두든 결국 삼선에서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을 파는 거는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했어. 베르나르도 실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음 여름이 되면은 부스케츠 나가. 그럼 부스케츠 대안을 또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공백이 너무 커요. 네. 근데 부스케츠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찾았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선수도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걸요. 그럼 무슨 여름마다 지금 돈을 막 팡팡 쓸 우리가 그 정도의 갑부인가? 우리 거지 아닌가? 주머니 흔들면 딸랑딸랑하지 않나? 야,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있는 자원을 아낄 필요성도 있다. 그럼 도용을 두는 게 맞다. 네. 그게 제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해볼 게 그겁니다. 송영주가 원하는 이상적인 네. 다가오는 시즌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 그래서 판타지 베스트 11이라고 저희가 적어봤거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새로 7월에 이제 합류하게 될 선수까지 베스트 시나리오면 어떻게 될지 골키퍼부터 한번 채워보죠. 테오 슈테겐 나와야죠. 그렇죠. 여기는 네. 테오 슈테겐이고. 네. 왼쪽은 알바로 가나요, 그냥? 저는 호세 가야를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야. 네, 지금 발렌시아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발렌시아도 게데스라든가 솔레르를 이적 시장에 내놨어요. 솔레르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연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발렌시아가 일단 6월 30일까지 3천만에서 5,500만 사이를 끼워 넣어야 돼요. 예.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예. 얘네들도 심각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게데스하고 솔레르를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팔리면 호세 가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왼쪽 풀백은 네, 어디가요? 물론 이거는 발렌시아 팬들에게 너무나 송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 발렌시아 팬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호세 가야를 노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저도 프랭키 더용 관련해서 많이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오 슈텍의 왼쪽에는 판타지 베스트 11에는 호세가야로 네. 가나요? 그러면 왼쪽 센터백은? 왼쪽은 아라우고 오른쪽에 줄스 쿤데. 근데 네, 오른쪽 풀백은요? 오른쪽 풀백이 네. 저는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스필리쿠에타는 나는 별로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풀백으로? 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긴 해요. 일단 데스트로 한 시즌 가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스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은 텐센을 두고 쿤데를 오른쪽으로 그렇게 보내는 할 수도 거는 있죠. 그것도 괜찮고. 네. 또는 아라오를 오른쪽에 돌릴 그쵸. 수도 네, 있으니까. 아라워도 되니까. 네. 뭐 그 위에 삼선의 이제 미드필더는? 삼선은 삼선이 지금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보다는 4-2-3-1에 저는 좀 더 관심이 높아서 왜냐면은 저렇게 하면은 부스케츠가 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4-2-3-1로 한다면은 더용이 오고 캐시? 캐시가 오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만약의 경우 저렇게 된다면은 부스케츠가 오고 패들이 더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일 때는 부스케츠 패들이 더용이고 네. 역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일 때는 아래 두 명의 더용 캐시했고 위에 패들이 네. 가운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팀이 좀 더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4-3-3도 쓰고 또 얘기한 대로 4-2-3-1도 좀 써보고 네. 그리고 센터백 자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3백. 3백도 써보고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쿤데랑 텐세 모두 3백 경험 있는 네. 선수들이니까. 예. 자, 왼쪽 윙은요? 안스파티죠. 안수파티. 건강한 안스파티. 그쵸, 네. 그쵸. 예. 안스파티가 아니라면 저는 데파이로 갑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안스파티가 건강이 안 좋다면 그리고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면 출전수로 따진다면은 데파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데파이를 판다. 그러면은 뭐 페란이죠. 페란. 네. 네. 뭐 측면 자원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지금.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 네. 오른쪽은 하피냐가 왔으면 하피냐. 좋겠죠. 네. 우스만 데벨레보다는 네, 판타지라고 하면은 저는 예. 실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팀의 균형을 봤을 때
왼쪽에 안수파티면 오른쪽에 덴벨레가 그림이 나쁘지가 않아요. 얘는 좀 더 직선적이고 그쵸. 얘는 좀 치고 물론 들어오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안수파티는 중앙 쪽으로 예. 들어오면서 골을 잘 넣으니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연계도 뛰어나잖아요. 맞아요. 괜찮은데 그냥 싫어. 우스만 덴벨레? 우스만 아니 덴벨레. 그럴 수 있죠.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 걔는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 네. 네.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그래, 재계약한다고 하면 해줄 용의는 있어.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띵깡띵깡 거리고 있고. 굳이 뭐 어. 미운 털이 한번 박혀 있는데. 그러니 하필이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리고 과거부터 바르셀로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바 리듬이 좀 가미가 돼야 됩니다. 브라질리안들. 네. 예. 호마리오,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쿠티뉴를 빼고 이렇게 좀 삼바 리듬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 있을 때 뭔가 좀 다이나믹했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하피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주 위원님이랑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상황이 바르셀로나가 지금 꽤 긍정적인 뭐 시그널만 우리가 계속 본다면 꽤 긍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7월에 이제 이적 시장이 또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판타지 베스트 11이기 때문에 영주 위원님이 원하는 모두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충분히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낙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실적인 뭐 베스트 11 보면은 테오 슈테겐이고 알바 그리고 텐센, 아라우오, 데스트, 부스케츠, 페드리 그 다음에 캐시에가 될 가능성이 있죠. 도용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안수파티 또는 데파이 그리고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하피냐 영입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란입니다. 페란 우스만 네. 덴벨레 재계약 안 해도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래요. 그렇죠. 페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쯤이 되니까 갑자기 포커스가 네. 나갔네요. 야, 페란 얘기하니까 포커스가 가려주잖아. 닥쳐라 송영주 막 이러면서. 페란은 포커스 받을 네. 선수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주 위원님과 저희가 이제 바르셀로나 베스트 11까지 뽑아봤으니까 이적 시장 7월에 활발해진다고 하니까 또 활발해져서 선수 영입되고 하면은 조금 더 또 영주 위원님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감사합니다. 빨리 와 레반도프스키.